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은 경남에서는 아직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없지만 화훼 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의 난폭 운전과 보조금 횡령 문제 등의 대책으로 운송 수익금 공동 배분 등 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물 대신 식수댐을 건설해 먹는 물을 공급한다는 경상남도의 정책과 관련해 오늘 국토부와 첫 공식 협의가 열렸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자치단체마다 난개발을 우려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적지 않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대표적인 업종이 화훼 산업입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식이 많은 10월, 예전 같으면 한창 바빴던 꽃집이 한가한 모습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동안 꽃 주문이 크게 줄어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전화가 와가지고 그 예식에 취소를 해달라. 취소건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요.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이 다 줄었어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행사용 축하 화환에 주로 사용되는 백합과 거베라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이달 한 달 전국의 화훼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나 줄었습니다. 수요가 급감하면서 도매 가격도 절반 값으로 폭락해 생산 농가는 울상입니다. 절반 가격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형성되는 게 3,000원, 4,000원 화훼를 지금 내년에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각종 축제장에서 꽃을 나눠줘 왔는데 이마저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5년 차, 6년 차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 이전에는 저희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나눠주시기로 하셨어요.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화훼 농민들은 꽃 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오늘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경남경찰에는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법 시행 이후 김영란법과 관련한 112 문의는 꾸준히 있지만 서면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면 위반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적은 뒤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KBS 창원은 창원 시내버스의 난폭 운전과 보조금 가로채기 등의 각종 문제점을 지난 6개월 동안 시사 프로그램 감시자들과 뉴스에서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창원시가 시내버스 운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회사들의 과잉 경쟁을 막아 불법 운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하는 시내버스.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거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아슬아슬 고개 운전도 예사입니다. 창원시가 이 같은 시내버스들의 불법 운행 행태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차문 자동 감지기와 가속 페달 잠금 장치 해제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하차문에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6월까지 시내버스 속도 제한을 시속 110km에서 80km로 낮추고 운수업체 삼진아웃제 도입과 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운행 횟수 산정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버스업체 간 지나친 경쟁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운송 수익금을 공동 배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하게 공동으로 배분을 하게 되면은 그 운수업체 간 과다 경쟁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안전 운행 여건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버스기사 노조는 배차 간격 조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은 단속 위주의 개선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스한 시간이 개선돼야 되는 대로 목소리를 그렇게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시간이 부족한지 전혀 현장 목소리를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번 개선안에 장기 과제가 많은 점 등은 신속한 버스 체계 개편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국토교통부와 식수댐 정책과 관련한 첫 공식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식수댐 정책을 국토부의 장기 계획에 반영시키기로 함에 따라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등 반대 측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낙동강 대신 댐을 건설해 식수를 공급하기로 한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갑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을 방문해 식수댐 건설과 이에 따른 환경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점검합니다. 유럽 식수원의 85%가 댐과 지하수 인점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식수댐을 통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찾는 용역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또 지리산 문정댐의 다목적댐 전환과 합천 조정지댐 식수 공급이 포함된 식수 정책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공식 협의에도 들어갔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우리 도의 식수 공급 계획이 국토부의 장기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경상남도가 2020년까지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낙동강 수지를 2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서도 식수원을 포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서 낙동강은 2급수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2급수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식수댐을 추진하는 경상남도와 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 반대 측과의 협의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발표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간 경상남도 식수댐 정책. 10년 넘게 끌어온 해묵은 갈등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공원이나 도로 등을 만들겠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하고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내년부터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 신청을 하는 길이 열렸는데 마냥 해제해 줄 수 없는 자치단체로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가주지구. 9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재산권 제한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20년 넘은 자치단체 도시계획이 바뀌지 않은 탓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매매를 하려고 해도 팔리지도 안 하고 앞으로 길날 자리를 갖다가 누가 땅을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도로나 공원 등을 지정하고도 10년 넘게 추진이 안 된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됩니다. 경남에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7,600여 개, 100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 30배가 넘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질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필요한 공공시설을 위해 지정한 것이어서 해제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해제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난개발도 방지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추정 사업비는 8조 6천억 원. 사업을 꼼꼼히 검토해 과감한 해제와 단계적 투자 등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가 통폐합을 추진한 인구 10,000명 이하의 소규모 행정동 14곳 가운데 절반만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마산하포구 반월동과 중앙동을 반월중앙동으로, 동서와 오동, 성호동은 오동동으로, 석전 1, 2동은 석전동으로 각각 통폐합하는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교방동과 노산동 등 나머지 통폐합 대상 7곳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을 제외한 창원시의 동은 현재 54개에서 내년 1월부터 50개로 줄어듭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NC다이노스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 결과 발표를 한국시리즈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확인할 부분이 남아있어 수사 결과 발표를 한국시리즈 이후인 다음 달 초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이재학 선수를 조사하고 지난 7일 NC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맹곤 전 김해시장에 대해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맹곤 시장은 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실제 총과 모습이 비슷한 비비탄 모의총포를 판매하려 한 혐의로 24살 김모 씨와 30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가스식 모의총포를 지난 3월과 8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으며 이후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다시 판매하려 한 혐의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경남 지역 저소득 가정과 다문화 가정 18쌍의 합동 결혼식이 오늘 진주 LH 본사 대강당에서 신랑 신부 가족과 지인,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LH가 사회 공헌 사업의 하나로 마련한 오늘 행사에서 참가 부부들은 결혼식 비용 1차와 2박 3일 제주도 신혼여행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경남도민의 사망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경남의 화장률이 87.1%로 전국 평균 80.8%보다 6.3%포인트 높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